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박민규 소설가님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기린의 모습입니다. 목도 길고 상당히 우아한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를 잠시 볼까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린은 사슴보다 목이 더 깁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린의 눈에 한번 유의를 해볼까요? 자, 이 눈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밝고 희망적이고 의지적이고 힘찬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 기린의 눈은 뭔가 수심에 가득 찬 그 서글픈 눈일 수도 있겠죠. 자, 기린의 눈을 생각해 가면서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직장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불죽은 현대인입니다. 자, 이러한 현대인으로 기린이 되어 현실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기린은 앞에 선생님이 슬픈 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아버지 아들인 나는 상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상고를 다니는 학생인 난데요. 자, 처음에는 아버지의 어떤 처지를 몰랐는데, 아버지의 처지를 알고, 나의 산수를 알고, 새로운 삶을 모색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가난이 아들인 나에게 대물림되고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작품은 고등학생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사회는 소유한 부의 크기가 세습되는 사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비정규직이거나 그조차 얻지 못할 뿐일 수도 있습니다. 상위 계층이 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하위 계층은 삶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죠. 특히 IMF 사태 이후 하위 계층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의 산수. 자, 산수. 자, 산수와 수학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수는 초등학생, 수학은 더 높은 학생들 배우는 것입니까? 산수는 결국 하위층들을 뜻하고요. 수학은 결국 상위층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생존이고 이건 어떤 삶의 질이고 이런 차이를 나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화성인들은 좋겠다. 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화성인이겠죠. 결국은 화성인들은 현실을 벗어난 곳에서 사는 이들, 지금 아픈 현실을 벗어난 곳에서 사는 이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해 여름은 너무 무더워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적고는 했다. 자, 상념 바로 나의 산수와 화성인들을 생각했다는 것이겠죠. 상고의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길어서, 상고는 상업고등학교죠. 지금은 대구서 상업고등학교 제1여자 상업고등학교 하나뿐이죠. 옛날에는 사실 상고만 졸업해도 은행에 취직해서 잘 살 수 있었죠. 지금은
뭐 상고를 졸업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지요. 그런 상념에라도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루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상고를 다니는 학생이니까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살아야 되죠. 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자, 주인공의 어려운 처지가 드러납니다. 뭐 고등학생이라면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죠. 오후엔 주유소에서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있으나마나한 여자애들이 일터마다 있긴 했지만 있으나마나 했으므로 지루하긴 마찬가지였다. 뭐 여자애들이 있었지만 뭐 내가 그들과 뭐 이야기할 처지가 못 되었지 않습니까?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있으나마나인 별들을 지나 지구까지 오던 태양광선이 나 같은 기분이었을까? 덥지도 않고 멀고 먼 화성. 자, 이 부분에는 쉼표의 빈변한 사역이 나타나죠. 자, 쉼표가 있음으로써 지루함을 달래고 리듬감을 또 느끼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나는 지구에 있는데 화성은 멀리 있죠. 자, 지루하고 답답한 기분을 또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햇빛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일터를 돌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게 마련인데 모쪼록 그해 여름이 그러했다는 생각이다. 아마 그해 여름에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선 시간당 1,500원을, 편의점에서는 1,000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급료가 낮았다는 뜻이죠. 요즘은 시간당 얼마입니까? 조금 올랐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시작대와는 달리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인간의 보편적 심리죠. 급할 때는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조금 더 지나면은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죠.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편의점의 사장은 이러면서 세상을 배운다라고 했지만 2,000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돈 좀 더 주면 안 되나? 이런 뜻이죠. 뭐야, 그럼 당신 자식에겐 왜 팍팍 주는데? 를 떠나서 못해도 2,000원 정도의 일은 하고 있다고 나는 늘 생각했다. 그래서 1,000원이라니 덥기만 덥고 짜릿짠 지구. 짜다는 것은 뭐 돈을 적게줄 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도 부당한 현실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단 일인데요. 적은 보수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납니다. 코치 형이 가게를 찾아온 건 그 무렵의 새벽이었다. 자, 코치 형은, 코치 형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겠죠. 나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냐? 좋아요. 편의점 알바 역시 코치 형의 소개를 얻은 것이므로 좋다고 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었다. 뭐, 싫다 하면 다음에 소개 안 해주겠죠. 자, 대화를 다운표가 아니라 문장에 삽입했습니다, 이게. 자, 코치 형의 이야기를 또 나의 이야기를 다운표 없이 삽입했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움을 줍니다. 지역의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요모조모 코치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코치형이죠.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선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넜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웃으며 말은 했지만 알고나 드세요. 제 인생의 25분이랍니다. 지금 카프리카 값이 자기 25분 일하는 때 하면서 받는 비용이죠. 833원. 사소한 것도 돈으로 따져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드러나죠. 시계를 쳐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일하는 데는
사장이 꼴통이라서 말이야. 오늘 또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지 뭐냐. 자, 사장은 부당한 행위죠. 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는데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죠. 요즘 같으면 뭐 성추행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나 참 그래도 되는 거냐. 되고 말고를 떠나 허벅지를 만진다면 시간당 10,000원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생각했다. 만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고작 1,000원을 주는 게 나쁜 짓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성추행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돈을 적게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죠. 돈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너 푸시업 잘하냐? 푸시업이라뇨? 자, 대화가 따옴표 없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죠. 무조건 잘 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자, 이거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때도 이미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페이가 세. 페이는 비용이죠. 시간당 3,000원인데 대신 몸이 좀 힘들어. 3,000원이요. 앞뒤 재울 것 없이 시간당 3,000원이란 말에 귀가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결국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주변에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이란 뜻이죠. 세일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갑자기 확 고도 산업사의 일원으로 성장한 느낌이었다. 자, 이것도 재치 있는 표현이죠. 자, 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내가 아주 훌륭한 산업 일꾼이 된 것 같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좋고요 말고요. 좋고 말고요.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지구를 지나 비로소 화성에 다른 태양광선이 바로 나 같은 기분일까. 이 삭막한 지구를 떠나서 수성, 금성 떠나서 화성에 갔다. 내가 원하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있으나 마나 바다나 마나 지구여 안녕. 자, 지구에 가까울수록 나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었다. 그런 이유는 자, 돈을 더 받고 싶은 마음으로 푸시맨은 대구는 아직 이런 것이 없는데요. 서울에는 많이 있었답니다. 출근길 지하철 승객을 안으로 밀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좋은 점은 전철을 공짜로 탄다는 것, 팔 힘이 세진다는 것, 게에다가 다른 알바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는 거야. 이를테면 여기 일을 마친 다음 슬슬 여기다가 한 따까리 하면 그만이라는 거지. 자, 한 따까리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뜻합니다. 깔끔해. 공사 소속이니 지하철 공사죠. 집을 확실하지. 운동이 되니 밥맛도 좋아. 그러니 잠 잘 자고 주유소 일도 계속하고. 코치형의 코치가 쉬지 않고 이어진 것도 까닭은 까닭이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유는 3,000원이었다. 이거는 짧고 굵게 본다. 뭐 코치형의 코치보다 결국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그것 때문에 가겠죠. 이거군요. 자,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다. 나의 가치관도 돈이다. 물론 이 사람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까 모르겠군. 코치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확실히 그런 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산수였다. 수학이 아니고 산수였죠. 자, 살아가기 위한 계산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웃건 말건 세상엔 그런 산수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있게 말입니다.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까지 발단입니다. 자,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됨. 미안하구나. 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자책감에서 하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 소리, 내가 일만 한다 하면 늘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들만했는데 결국 들으나 마나 돼버린 지 오래다. 나이 45세, 시간당 3,500원.
즉 그것이 아버지의 산수였다. 자, 아버지는 시간당 3,500원 받고 있죠. 내가 푸시맨 해서 3,000원 받고 있는데, 자, 박봉에 시달리는 아버지의 삶이 드러납니다. 여하튼 무슨 상사에 다녔는데, 여하튼 무슨 상사로밖에 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뭐 현대상사에 날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종류입니다. 딱 한 번 나는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다. 중학생 때의 일인데 도시락을 갖다 주는 심부름이었다. 약도가 틀렸나? 엄마가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근처의 골목을 서성이고 서성였다.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하튼 그곳에 있기는 한 그런 사무실이었다. 그 아버지의 회사도 그렇지만 이 사무실도 찾기가 어렵죠.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둑한 복도와 형광등과 칠이 벗겨진 목조의 문. 열악한 환경이죠. 혹시 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못 사는 나라겠죠. 을신연스러운 곳이었다. 깜짝이야. 그런 단어가 머릿속에 있었다니. 넉넉한 환경은 아니어도 제법 메탈리카 같은 걸 듣던 시절이었다. 자, 메탈리카는 헤비 메탈 밴드 음악입니다. 상당히 자기는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넉넉한 시절이었다는, 나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즐길 건 즐기며 살았던 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뭔가 ESP 플라잉 V 메탈리카가 사용한 기타의 모델명. 자, ESP는 아마 ESP 플라잉 V가 아마 기타의 모델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닐까 막연한 생각을 했다. 세상은 기타와 같은 것이 아닐까. 자, 현실에 대한 낭만적 생각을 하고 있었죠. 했는데 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온 아버지가 가냘픈 표정으로 사물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좋았어요. 자, 아버지의 삶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죠. 아버지의 가냘픈 표정을 느끼잖아요. 자, 여기가 전개일인데 아버지의 비루한 삶 목격입니다. 이게 내한테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겠죠. 원래 좀 노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되어버렸다. 자, 아버지와 삶을 본 이후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나의 산수와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자, 나의 산수는 나의 계산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는 깨달음. 자, 철없는 소년에서 현실에 적응하려는 태도가 드러나죠. 아마도 그랬다고 지금의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니었으며 누구를 원망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말 그대로 수였던 것이었다. 계산이었다는 것이죠. 말수가 줄어든 대신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결국 가난한 현실을 깨닫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자,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시작되었죠. 야, 세상은 한방이야. 어울리던 친구들이 안쓰럽단 토로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한방이야. 이 친구들은 한탕주의에 빠진 친구들이죠. 복권이나 일확천금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결국 이들도 같은 산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친구들도 결국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넌 뭐 할 건데? 그래서 요새는 연예계가 어떨까 싶어. 자, 허황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죠.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상당품 보면 판타지가 많죠. 대부분의 한 99%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자,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부유하고 또 화려한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연예인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뭐 희망이랄까요? 어, 그런 직업으로 여긴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나가는 연예인도 있지만 어렵게 사는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발견하게 마련이다. 물론 세상엔 수학 정도가 필요한 인생도 있겠지만 수학은 상위층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요. 산수는 하위층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삶은 산수에서 끝난다. 산수는 하위층의 삶의 방식입니다. 즉 높은 가지의 잎을 따먹듯 변동하고 소소한 돈을 가까스로 더하고 빼다 보면 어느새 삶은 저물기 마련이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것을 만나서 해결하고 하다가 그렇게 보면은 세상이 끝날 수도 있겠죠. 자, 산수만 필요하다. 이 부분은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The end다. 끝이다. 어쩌면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거나 그 연산의 답을 보았거나, 연산은 계산이죠. 혹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런 셈이었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는다. 나의 어떤 계산을 받았는 거죠. 아버지의 삶을 받았는 거죠.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았다. 그리고 느낌만으로 아버지 돈 좀 줘와 같은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참으로 나의 산수란, 자,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 이건 나의 산수예요.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조수한 아이죠. 정기적금 또 한 통의 자유적금 시급 1,500원과 1,000원이 따로따로 쌓여가는 통장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힘든 일은 없었다. 자, 돈을 버는 방법만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것 같으면 내 주변은 주로 그랬다. 코치형만 해도 통장이 5개다. 전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코치형 내엔 아버지가 없지만 우리 집처럼 병든 할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셈셈이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자, 그 외엔 말 안 해. 더 이상은 모르겠다. 코치형은 아버지가 없지만 우리 집은 또 병드는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어도 또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들은 바 중학생 때의 코치형은 본드로 유명한 소년이었다. 본드는 불량 학생이었다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 무렵에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 누구나 자신의 산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래 했을 리가 없었다. 코치형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산수. 자, 전개이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산수가 있음을 깨닫고 변화한 납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계속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해간다. 그러던 중 나의 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지고, 새로운 사건이죠. 이런 현실에 열심히 노력해가는 삶도 쉽지 않다는 뜻이죠. 새로운 사건이고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입니다. 엄마의 2번입니다.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집을 나간다. 얼마 후 어머니가 퇴원하고 나는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낸다. 나도 참 어렵죠. 어머니를 또 돌봐야 하고 할머니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여름 방학이 끝난 후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나의 산수에 따라 가족을 이끌어 나간다. 소년 가장이죠. 절정은 아버지의 가출입니다. 나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겠죠. 그리고 나는 어느 날 지하철 플랫폼에서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기린을 만나 집안의 근황을 들려준다. 자, 기린은 자본주의 현실에서 이런 현실을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대인이죠. 자, 기린의 눈동자가 어머니 병실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잿빛 눈동자와 닮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기린의 슬픈 눈빛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거기서 아마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이 작품의 제목을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로 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말은 기린으로 변한 아버지의 만남. 그 기린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도피적인 삶을 사는 그 가련한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입니다. 자, 성격은 풍자적이고 또 희극적이고, 자, 조금 희극이라는 것은 좀 비극적인 내용이지만 그 수법이 희극적인 그런 내용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겠죠. 환상적이다. 주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입니다. 자, 특징은 재치 있는 표현과 개성적 문체로 희극적인 재미를 보여준다. 아까 희극적이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재치 있게 표현하고 또 개성적인 문체가 드러납니다. 문단이나 문장 부호 등을 독특하게 사용했다. 대화에 따옴표를 쓰지는 않고 쉼표를 많이 쓰는 등이 있었죠. 환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결말로 상징적 의미를 표현했다. 기린이를 실제로 만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자, 그런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환상적 사건을 통해서 결말을 했던 상징적 의미. 자, 아버지의 슬픈 모습. 결국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화를 별도의 표기 없이 글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가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해보자. 자, 푸시맨은 복잡한 지하철에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서 타려는 승객들을 밀어주는 사람이죠. 자,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코치형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여기에 갔습니다. 자,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당 3,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1,000원이었잖아요. 자, 아버지가 나에게 왜 자꾸 미안하다 하구나 라고 말했는지 생각해보자. 자, 내용을 얼핏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죠. 나도 즐길 줄 아는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아버지 회사에 가보고 아버지의 열악한 삶을 봤죠.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나를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를 보고 자, 고등학생인 나가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가 자꾸 미안하구나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나의 산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보자. 자, 산수와 수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산수는 초등학생들, 수학은 그 이상의 학생들이죠. 산수는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수학은 부자들의 삶의 방식이죠. 자, 자신의 경제적 수동 혹은 경제적 계급을 산수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한평생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소시민적 삶의 위치를 바로 이 산수로 표현한 것이죠.
자, 다음 표현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문체적 특징과 효과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못해도 2,000원 정도의 일은 하고 있다고 나는 늘 생각했다. 글쎄, 1,000원이라니 듣기만 듣고 짜디짠치고. 자, 자기 어려운 처지를 일단 직으로 표현했죠. 제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갑자기 확 고도 산업사에 일어나는 성장한 느낌이었다. 뭐 지하철 아르바이트, 지하철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제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아주 고도 산업사에 일어나는 성장한 느낌이었다. 재미있고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좋고 말고요.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지구를 지나 비로소 화성,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뭡니까? 좋은 것이죠. 태양광선이 바로 나 같은 기분일까? 있으나 마나에 받으나 마나 지구여 안녕. 자, 돈 더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자, 여기 쉼표를 사용하고 있죠. 자, 글을 읽을 때 리듬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 또 묘미가 생기게 해줍니다. 짧은 의미 단위를 형성해서 지루함을 없애고 빠르게 읽게 만듭니다. 마치 적당한 숨을 가다듬으며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도 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장부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가 일하는 상황을 희극적으로 표현하여 얻는 효과는 그 일하는 상황을 보면은 뭐 돈 1,000원짜리에서 3,000원짜리로 가니까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간다. 뭐 이런 또 산업사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감각적이고 재치 있는 희극적 표현입니다. 자,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표현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독자로 하여금 풍자하고 있는 요소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은 꼭 무슨 이야기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이다. 작가가 기린의 출현이라는 환상적 장면을 도입한 의도가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입니다. 자, 기린이 아닌가? 그것은 정말 한 마리의 기린이었다. 기린은 단정한 차림새의 양복을 입고 플랫폼의 이곳저곳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기린이 플랫폼에 나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뭐 기린을 닮은 어떤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오전의 역사, 지하철 역사는 한가했고 아무리 한가해도 그렇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의 표정으로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이거요, 누군가 한 사람은 긴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나는 기린을 예의주시했다. 끄덕끄덕 머리를 흔들며 걷던 기린이 코너 근처의 벤치 앞에 멈췄었다. 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그리고 앉았다라고 해야 할 만큼이나 분리되고 모션이 큰 동작이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순간 나는 기린이 아버지라는 생각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이미 통로로 뛰어가고 있었다. 사라지기 전에, 사라기 전에. 앞에서 그 기린의 눈에서, 병원에서 엄마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을 본 것이죠. 자, 영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린은 초식 동물로 목이 길고 커다란 눈망울을 갖고 있어서 연약한 이미지, 슬픔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고달픈 삶을 기린처럼 살아갔어.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피하여 기린으로 살아가고자 해. 이는 작가가 현실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강사는 작가는 아버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학생의 비평글을 읽고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의 자료 또는 교과서의 자료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한번 글로 써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대인의 삶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작품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요.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살면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고맙습니다.